지금 곧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신 분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천후 폭격기 김태규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일보 처음이시죠? 아니요, 요 스튜디오. 스튜디오는 처음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저 우리 애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문화일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김태규라고 합니다. 저 문화일보하고는 제가 각별한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뭐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 문화일보랑은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일단은 프로필을 간단하게 좀 볼까요? 여러 뭐 경력들이 많으신데 연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지금 박사입니다. 법학과 박사시고요. 사법연수원 28기 사시 38회죠? 예, 맞습니다. 사법연수원 28기 하셨고 그다음 부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 뜻한 바에 있어서 이제 그하고 이제 제야법조계로 나오셔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참 저 방통위 부위원장 할 때 정말 곤혹을 많이 치르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지난 6.3 지방선거 때 같이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갑에서 당당히 당선돼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김태규 TV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네. 10,000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한 채 일주일 정도 됐을까요? 일주일에 10,000명이요? 아마 김민석 씨, 아마 그게 영향이 좀 큰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44,000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송출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한 석 달 정도, 제 선거 중에. 네, 선거 중이었으니까 선거 홍보용으로 이제, 당연히 수익성은 아니고, 이제 그냥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선거 중에 만들었으니까 5월 중순에 만들었으니까. 네. 그러면 한 석 달 정도. 44,000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44,000이?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현안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약 30분 정도 저희 말씀 좀 나눌 텐데 그 다음 일정이 좀 있으시죠 또? 네,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의 김민석 씨 발언. 예. 네, 대법관 제청 관련해서 김민석 당대표,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씨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론까지 나오고 있고. 예, 여기서 이 김민석의 조희대 사퇴 발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제가 느끼기에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법관의 독립이라는 게 네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첫째는 외부로부터의 독립, 네. 그 다음에 내부 조직 안으로부터의 독립, 그다음에 법관 자신으로부터의 독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역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사법부 독립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굳어오고 잘 정착을 하면서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거의 걱정을 안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일 문제되는 게 법관 스스로부터의 독립. 법관 스스로가 정책 성향을 강하게 띈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됐고 그랬었는데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그게 너무 노골화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침해가.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사법부의 독립 위협이 가장 센 게 이 정권이다. 그리고 그 하나의 행태로 나타나는 게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씨 이러고 법기술원장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탄핵시키려고 합니다. 잠깐 이 대목에서 한번 장면 한번 보실까요? 예. 네. 차관님, 제가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얘기를 좀 지킵시다. 조희대 씨는 괜찮고요. 상습적으로 그래요. 좀 조용히 하세요, 대수세에서. 예의를 지키는 말이야. 뭘 예의를 지켜? 당신들을 지켜. 예의를 지켜. 너무 그래. 습관적이야 아주. 자, 김민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습관적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예의를 조용히 해! 앞으로 그러지 마. 당신은 그러지 마! 왜 반말이야!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이제 독립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어서 좀 더 말씀하신다면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정치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이 있는 여당 대표로부터 그 말이 나오니까 참 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모멸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조희대 씨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걸 씨라는 말을 전혀 의도하지 않고 무심코 썼다면 제가 거짓말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의도하고 쓴 건 맞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할 때는 좀 다소 불편하게
하긴 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렇게 반응이 네. 세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네네. 바로 그냥 말 조심하라, 예의 지키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니, 그냥 좀 다소 불편하고, 다소간에 이제 뭐, 그 빈정됨이나 이런 것 정도는 네. 예상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세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네. 이 상황을 그렇게까지 반응을 보이는 걸 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이건 내 발언권 방해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네, 이런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 기본적으로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결국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이제 제청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금 청와대도 예. 뭐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딱 중단시키고 예. 이거 이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제청을 반려하든지 예. 아니면 요새 뭐 최근 나오는 얘기로는 재제청하라고 예. 요구하든지 예. 아니면 국회 동의안 송부를 거부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 이 문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이런 생각과 이 행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제가 어저께도 저기 예결위장에서 그 부분과 네. 관련해서 제가 법원 행정처장하고 이렇게 질답을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재청권 무력화. 재청권 무력화. 예, 그리고 네. 임용권을 완벽하게 장악함으로써 법관들을 자기 손아귀 안에 넣겠다. 이 정권 안에 네. 손아귀 안에 넣겠다. 네. 일단 지금 보시면 재청권, 독립권, 임명권인데 네. 독립권은 이미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재청권과 임명권인데 임명권은 본인이 행사하는 거니까 네. 대통령 본인이 행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완전하게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유일하게 걸리는 부분이 네. 재청권 네.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청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드자비하고 군기잡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네. 보시면 가장 정확하지 네.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헌법이 이게 87년 체제 헌법인데 사실 이 국회 동의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 중간에 집어넣은 거가 이제 87년 체제에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제가 네. 알기로는 1980년도 신군부 헌법 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청권과 대통령이 임명권 두 가지밖에 없었죠. 예. 근데 이 안에 국회 동의권을 굳이 집어넣은 거는 나름대로는 사법, 입법, 행정 3권의 분립 정신을 예, 살려서 예. 서로 체크 앤 밸런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했기 그렇죠, 때문에 한 그렇죠. 건데 예. 물론 이제 여권이 다 다수당이 되면서 이제 동의권은 약간 지금은 이제 유명무실하게 됐지만은 그런데 이 3권 분립의 정신을 사실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청권을 무력화한다는 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기관 구성 원리를 보시면은 헌법재판소는 아예 그 3개의 권력이 네. 각각 3명씩 네, 아주 네. 숫자적으로 나눠버리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그렇죠. 네. 3명 네, 이렇게 네. 해서 나누는데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를 통해서 세 기구가 네, 이렇게 네. 관여하도록 만들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청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재청권자를 무력화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무력화시키는 방법 관련해서는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재청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전에는 재청권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서 적임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큰 하자가 없고 정권이 보기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그걸 가져갔었단 말이죠. 가져갔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충분히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소 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충분히 원하는 사람까지는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하는 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 드러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판사들이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이 지원하도록 만들고 그 사람을 낙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뭔가 이 정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라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메시지를 주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기존에 고등부장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일종의 차관급으로 이렇게 네, 이용하는 법관 네, 중에서는 네. 별을 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네.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안에 지나치게 승진 문화를 만든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대법관 제도만 두니까 판사가 승진이라는 것은 법관으로 있다가 대법관이 되는 것 외에는 승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대법관은 1년에 한 2명 정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맞아요. 2명 조금. 그러니까 아예 자기는 꿈을 못 꾸는 거죠. 근데 이게 26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4명 조금 넘습니다. 네, 두 배가 되는 거죠. 2배 이상 되니까요. 네. 그러면 옛날에 고등부장은 15명 정도 되지만은 그래도 고등부장이 아니고 대법관식이나 되는데 한 4점 몇 이 정도 되면은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난갑병이라고 예. 혹시 아십니까?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대법관 난가? 이게 난가병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순간 예. 나의 가능성이 생겼거든. 그렇죠. 난가? 예. 이게 난가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난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알아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알아서. 예. 예.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 임명 프로세스 중에서 누구한테 가장 눈에 드는 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인가. 네. 그래서 재청권자의 힘이 세면은 재청권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네. 쓰겠죠. 그러려면 재판을 잘해야 될 겁니다. 아, 그렇죠. 사건도 빨리 떼고 네. 가능하면은 파기환송도 안 당하고 네.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성공하고 그렇죠. 대법관이 성과로 되겠습니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성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재청권자가 힘이 없고 임명권자가 힘이 세면은 임명권자한테 잘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정치적인 판결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임명권자의 가장 구미에 맞는 판결, 무리한 판결, 임명권자한테 유리한 사람, 가까운 사람은 무죄 만들어주고 네. 임명권자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은 유죄 만들어서 엄히 처벌하고 예. 정치적으로만 하는 거죠. 아, 이거 판결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예. 야.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뭐 그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그 부분이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판결이 나오는데 기존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게 판사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판사 스스로부터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아예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음. 내가 승진하고 음. 눈에 들기 위해서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 아, 임명권자가 이제 제대로 힘을 쓰는구나. 재청권자는 이제 힘이 없었구나. 네.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판결만 하게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에 대해서 이제 여권이 회방을 놓는 거는 임명권자의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나한테 잘 보여야 돼라고 하는 그렇죠. 것을 드러내고 네. 그다음 상대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면서 이 재청권을 무력화시켜서 그렇죠. 네, 심의 균형을 완전히 임명권자로 가져다 그렇죠. 놓으려는 행태로 봐야 되겠군요. 저는 그렇게 네. 해석합니다. 이게 그렇군요. 충분히 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 지금 이제 22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임명할 수 대법관. 있는 사람은.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건 하나만 보고 있으면은 이 건에서는 다수 양보하든지 네. 할 수도 있는데 네. 대법원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네. 것이 네. 이렇게 되면 이제 22명이 대법원을 무시하고 완전 사법부는 네. 사법부의 독립은 완전히 까그리 무시된 상태에서 오로지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로만 가지고 네. 임명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양보하기가 쉽지 않고 본인도 여기서 한번 22명을 만드는 스타트를 만들어내야지 앞으로 22명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네. 가져갈 수 있다는 자,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정치적 힘의 논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렇고요. 예. 법의 논리 또는 헌법의 논리를 보면 과연 사전 조율이 없었다고 해서 이 서면 제청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훼손한 거다. 침해한 거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헌법이나 법의 정신을 보면 어떤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요. 네. 지금 관행적으로는 네.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으니까 네네. 사전에 임명권자하고 재청권자가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 조율을 해서 이만한 사람이면은 우리 법원 안에서는 나름대로 명망도 있고 열심히 일도 해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해주세요 하면은 임명권자 청와대나 아니면은 이렇게 행정부 입장에서도 대통령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우리하고 코드가 100% 안 맞더라도 네. 법원의 입장을 존중해서 해주마. 하겠다. 네. 이렇게 돼 왔던 네.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러한 식의 서로 간의 어떤 어떻게 보면 신사적인 협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면은 결국 법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네,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법 원칙으로 돌아가면은 서면 제청이라는 게 원칙입니다. 네. 모든 공적인 업무 처리는 서면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네. 그래서 서면 처리를 하고 서면으로 제청하면은 나는 제청권 행사자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제청하면 내가 할 일은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싫으면은 국회에서 도저히 이 사람을 못 받아들이면 국회에서 부결하면 되는 거죠. 네. 국회도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는 임명권자가 싫으면 부결하면 싫으면 예. 임명 안 하면 됩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낼 때는 희망이야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국회에서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희망은 내지만은 그 어느 곳이든지 국회든 대통령이든 안 하겠다 하면은 그걸 여기서 어떻게 할 방법은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대통령의 시간은 마지막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왜 대통령의 시간이 이게 지금은 대법원장의 시간인데 네. 대법원장의 시간에 대통령이 왜 끼어들어가지고 개입하느냐 왜? 왜 개입해가지고 그걸 아예 재청권 자체를 이렇게 행사하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주느냐. 그러니까 이 법논리나 헌법의 정신이나 법논리를 보면 재청권을 행사했을 때 이게 마땅치 않다고 여겨졌을 때 재청권의 반려할 수 있다 또는 재재청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헌법 조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네. 헌법 조문에는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그 거잖아요. 순서대로 가면 되는 네. 거죠. 절차의 문제거든요. 네. 이거 가지고 누가 더 유리하니 물론 최종적인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네. 그 임명권이 좀 더 뭐 비중이 있다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상하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이게 대통령의 시간이 뒤에 있는데 예. 굳이 지금 조의대의 시간에 대법원장의 시간에 왜 이게 지금 먼저 개입해가지고 예,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저게 직권남용. 예? 저게 직권남용. 이게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은 뭐 탄핵 사유 아닌가요? 아이 그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아니라고 법리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저는 충분히 그래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건 직권남용이다. 네, 직권남용. 네,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예. 그다음에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 그렇죠. 뭐 이런 거 나는 아니겠습니까? 재촉권 행사할 완전히 뿐이니까. 그 조항으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예. 네, 알겠습니다. 대법원장 국회 출석을 요구했어요, 민주당이. 이거는 어떻게 전례가 있는 일입니까?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법원 네. 대법원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에 가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감사장에 대법원장이 내려와서 인사를 하고, 왜냐면은 내 집에 왔으니까 네, 손님한테 인사하고. 손님한테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일을 다 마치셨으면은 잘 가시라고 하고, 네. 이런 게 이제 네. 보통의 관행이었는데, 근데 이게 그래서 국회로 잘 불러오지도 않았었고, 뭐 대부분이 먼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되게 이렇게 이쪽에서 하면은 굳이 대법원장이 오지 않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지난번에는 오셨어요 한번. 네. 오시고 나니까 네. 이제 온갖 수모를 다 겪으셨었으니까. 맞아요. 네. 이게 결국에는 불러대는 것 자체가 대법원장을 모욕 주고 수모 주고 좀 치욕적인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네. 그걸 의도하고 네. 부른 거지. 네. 행정처장이 있고 사실은 법원 안에 그 사법행정은 행정처장이 더 잘합니다. 네. 근데 굳이 부르는 이유는 네. 부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욕 주겠다는 거 외에는 네.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권한의 행사 경위를 국회가 추궁하겠다는 건데 예. 사실은 참 없어 보여요. 너무 민주당 여당이. 그리고 민주당 제가 그 네. 얘기도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공무원을 그 직에서 물리기 위해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네네. 그리고 나중에 하면은 그게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지금. 직권남용, 민주당은 특수공직방. 예. 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조이대라는 지금 그 직에 있는 공무원을 그 직에서 물리기 위해서 네. 지금 협박 전국적으로 현수막 걸고 뭐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독님도 들으셨죠? 대통령 직권남용, 민주당은 특수공직방입니다. 네. 예. 그렇게 저는 해석이 알겠습니다. 네. 법원행정처 지금 처장이 더 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제도 제가 법원행정처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질문을 드렸는데 알고 계시면서 참 주저주저 하면서 뭐 언론에서 봤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언론에서 본 건 당연하시고요. 언론에서 안 보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 때 법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 내용을 압니다. 그때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김명수 코트 때 네.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네. 법원 행정회의나 네. 법원 행정위원회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네. 지금 법원 행정처는 주로 이제 법관 위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법관 사실은 지금 이전에는 아주 법관들의 숫자가 많았고 김명수 코트를 거치면서 다소 법관 숫자가 줄어들고 일반 직원들 행정 직원들의 숫자가 좀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그거조차도 없애고 법관 아예 배제시켜 버리거나 네. 아주 소수만 남겨놓고 외부인을 끌어들이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법행정도 사법권 독립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네. 외부인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이 사법행정에 관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법원의 독립을 아주 노골적으로 약화시키겠다. 또는 권력에 종속시키겠다. 그렇죠. 네. 그걸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시도를 했었고요. 근데 여의치 않았고. 네. 근데 이제 다시 또 시도를 하려고 그러고.
저런 모습들이 이제 네. 자기들이 원치 않는 대법원장이 있으면은 상시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마 또 바뀌면은 자기들이 장악했다 싶으면 또 처리할지도 모르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이런 와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저께 변협행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행사에서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아주 마음먹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 rule of law죠. 예, 예.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 야, 마음먹고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해설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뭐 저는 굳이 해설이 필요 없을 없죠, 정도로 사실은. 너무 당연한 네. 말이라서 네, 네. 사실 계속 이렇게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 법원의 민주적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법원에 너무 지나친 민주적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인민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법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법을 그렇죠. 만드는 게 누굽니까? 그럼요. 국회에서 만드는 건데. 국회죠. 네. 그렇죠. 결국 법을 통해서 국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다 부여한 거고 그 법이 정상적으로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 법관들이 지켜나가는 것, 그게 결국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가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주셨고 그 당연한 얘기가 의미가 가질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네. 법치주의가 네. 후퇴된 상태다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개인적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텐데 예. 이 대통령과 조희대 그리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충돌의 오리진, 기원은 결국은 저는 지난 그 대선 직전 5월 달에 예. 있었던 이재명 당시 후보 선거법 2심 결과에 대한 이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거 가지고도 한번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화를 저희들이 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화기 자판해야 되잖아요. 자판을 했어야 되는데 자판하고 또 환송까지 했다 하면은 또 재판을 2심에서 열어가지고 빨리 해야죠. 빨리 그 결론을 줬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그 사실은 제가 이걸 그래서 저기 법원 행정처장님한테 제가 상임위 전체 회의 때도 왜 자판 안 하셨냐. 그래서 이 수모를 당하시는 거 네, 아니냐. 봤습니다. 그 영상. 보셨죠? 네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화를 내고 그쪽에서는 융단을 빨간 카펫을 깔아서라도 네. 법원에 저를 100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들이 네. 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해주는 바람에 네. 정권을 만들어낼 수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들이 더 화를 내고 네. 저희들은 침묵하고 있는 게 이게 오히려 지금 네.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시의 상황이나 그 다음에 재판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오로지 형량 정하는 데 그치는 정도고 형량이 1심에서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파기 자판해도 아무 문제가 네, 없었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사법정의에 맞는 상황이었죠. 네, 네. 근데 단지 유죄로 판단됐다는 그것조차도 자기들은 없애버리고 네. 오로지 네. 순진무구 모류의 어떤 이미지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법원을 압박하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네. 맞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그런 거죠. 파기 자판 안 하고 파기 환송한 거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민주당은 예, 예. 또 이재명 대통령은 예. 그리고 이 재판이 언제 열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두려움이 있는 있겠죠.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소 취소 아니면 공소 기각 하려고 하는 거고 예, 그것도 안 되면 A, B, C 안으로 이제 또 연임 개헌해가지고 내가 연임 예, 대통령이 되겠다는 맞습니다. 꿈도 꾸고 있는 거고 예. 뭐 이렇다는 의혹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대법원을 압박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나라의 국시가 예전에는 반공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요즘 그 표현 자체도 잘 안 쓰죠. 국시라는 표현 자체도. 네. 근데 지금은 이재명 구하기, 이재명 사법 리스크 피하기가 대한민국 국시가 된 것 같다. 모든 네. 행정작용이나 국가작용이 네. 오로지 대통령 사법 리스크 피하는 걸로 다 맞춰진 것 사실 같다.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닌데 정말 그렇죠. 정말 비극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의 네. 수준이 너무 네. 저렴해진 거죠, 지금. 네. 응. 노웅래 항소심 무죄 받은 거, 이것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법원이 검찰의 조작 기소를 인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형사 재판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7, 8년 정도 네. 했었는데 그러면 항상 우리 배석 판사들이 오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항상 해줬습니다. 무죄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제가 무죄해서 하면 어떡하죠?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당신이 왜 걱정하느냐? 당신은 그걸 걱정해야 될 사람은 검사가 할 일이지. 당신은
무죄면은 증거가 부족하면은 무죄라고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형사법에서는 확고한 증거의 우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의 입증이 필요한 거니까 그게 아니면은 무죄로 하면 된다. 이 때문에 무죄라는 거는 그리고 이 사건도 실제 보면은 위수정, 위법 수집 증거에 의해서 증거가 유죄가 이전됐다는 그러한 것들을 문제 삼았고 또 증거가 충분히 입증이 안 됐다는 거,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안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 실질적인 객관적인 유무죄를 따진 것이 아니고 형사법 대원칙을 따른 겁니다. 근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조작 기소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묻어가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빌드업을 해가지고 공소 취소를 끌고 가고 싶고 심지어 그 와중에 조국 교수까지도 지금 맞아요. 숟가락 얹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그까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